옆 사진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뭐냐, 이게 원래는 이 인공관절이 여기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거는 확 주저앉은 거야. 지금 뭔가 주저앉았는데 또 인공관절도 그냥 똑바로 주저앉은 게 아니라 이렇게 뜬 거예요. 아니 이거 뭐지? 이렇게 다 녹았지? 이상하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. 오늘은 인공관절 재수술 케이스로 돌아왔어요. 제가 인공관절 감염에 대해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고 재수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, 지난번 재수술 했었던 케이스들은 인공 연골이 닳거나 부러져서 있었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고요. 오늘의 케이스는 인공 연골이 부러진 건 아니고 뼈하고 인공관절 자체가 접착이 떨어지면서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뼈가 흡수가 돼요. 뼈도 살아있으니까 자꾸 뭔가 자기를 건드리다 보면 점점 뼈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녹는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, 뼈 자체가 점점 망가져요.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재수술한 걸 가지고 좀 돌아왔어요. 오늘의 주인공은 72세 여자 환자분이고 6년 7년 전 정도에 이제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하셨대요. 근데 왼쪽은 그냥 괜찮은데 오른쪽이 자꾸 한 2, 3년 전부터 조금씩 아프다가 최근에 이제 너무 아픈 거예요. 이게 발 딛는 것도 좀 힘들어. 다른 병원들 갔더니 이거는 뭐 큰 병원 가세요, 이거 재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못합니다,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저한테까지 좀 오셨어요. 일단 엑스레이 찍어봐야죠.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이제 오른쪽이 뭔가 이 아래쪽이 좀 이상해요. 여기 보면은 이제 인공관절하고 뼈 사이가 약간 좀 뭔가 갭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. 왼쪽은 그렇진 않아요. 딱 붙어 있어요. 근데 여기 보면 또 위에도 약간 여기 뭔가 좀 이렇게 파먹은 것처럼 녹은 것 같은 그런 것도 좀 보이고, 감염인가 뭐 뼈가 녹았는가 뭐 하여튼 그래요. 근데 옆 사진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뭐냐, 이게 원래는 이 인공관절이 여기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거는 확 주저앉은 거야. 지금 뭔가 주저앉았는데 또 인공관절도 그냥 똑바로 주저앉은 게 아니라 이렇게 뜬 거예요. 아니 이거 뭐지? 이렇게 다 녹았지? 이상하네. 경골부도 보면은 요 아래쪽이 다 좀 뭔가 접착이 좀 잘 안 되고 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. 이거는 이게 뭔가 뼈가 녹은 거다, 뭔가 이상하다. 이러면 첫 번째로 의심하는 건 이제 감염인데, 물론 이제 감염이 균 감염도 있고 곰팡이 감염도 있고 결핵 감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,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환자분이 열은 안 나. 피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어. 정상이에요. 이상하다. 수술 전 엑스레이 좀 찍어보면 오른쪽이 좀 많이 좀 O자로 변형이 돼 있어요. 이거는 수술했을 때 이렇게 됐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이제 인공관절이 좀 흔들리면서 점점점 이제 변형이 진행이 됐을 수도 있겠고요. 정렬이 안 좋죠. MRI 찍어보니까 안에 물이 많이 차 있어요.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이제 저거를 이제 뽑아봤는데 다행히 고름은 아니야. 그냥 물이에요. 그 다음에 피 검사를 해봤어. 피 검사도 염증 수치는 정상이야. 이거는 뭔가 감염은 아니고 아마도 이제 인공관절이 뭔가 뼈 하고 접착했던 게 그게 이제 뭔가 흔들리면서 점점점 뼈가 좀 녹았나 보다 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죠. 적어도 감염은 아니겠다. 그러면 이제 감염일 때는 염증을 제거를 하고 염증을 컨트롤 해야 되니까 한 번에 빼고 넣고를 못 하고요. 감염일 때는 일단 빼고 항생제하고 시멘트를 버무려서 섞어 놓고 항생제를 6주 이상을 써서 균을 다 죽인 다음에 감염이 완치가 되면 이제 그때 인공관절 재수술을 하는데, 지금처럼 감염이 안 된 상태에서의 인공관절은 그냥 바로 빼고 그 자리에 끼워 넣으면 되죠. 근데 말은 간단해. 그냥 빼고 다시 끼워 넣어. 근데 이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대퇴뼈 자체가 이미 녹았어요. 어느 정도 녹아서 형체가 원래 형체가 아니야. 그 다음에 아래쪽 경골뼈도 어느 정도 좀 녹았어. 이 녹은 뼈를 어떤 식으로 원래 모양대로 맞춰가지고 넣느냐, 그 다음에 이 녹은 뼈를 이 뼈에 높이가 있을 텐데 모양과 높이를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해가지고 이게 덜렁거리지 않게, 인공 연골이나 인공 관절체 무한정 크진 않거든. 딱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 안에서 덜렁거리지 않게 어떻게 균형을 좀 잘 맞출 거냐,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하겠죠. 수술할 때 찍어본 사진 보면은 덜렁덜렁해요. 이렇게. 당연히 뭐 대퇴 쪽에 인공관절이 지금 접착이 안 돼 있고 노니까 이런 식으로 덜렁덜렁한데 이게 어떻게 딛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. 디딜 때마다 아파. 떨어진 인공관절이 뼈를 자극하니까 디딜 때마다 아프고 덜렁덜렁하니까 제대로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죠. 요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, 위쪽에도 보면 이렇게 기다랗게 스템이
스템이라고 하죠. 기둥이 좀 들어가 있고요. 아래쪽에도 이렇게 기다랗게 기둥이 좀 들어가 있어요. 최대한 좀 두꺼운 뼈에 딱 맞는 거를 넣는 게 좋죠. 그래야지 이게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 얇은 게 들어가면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지만 두꺼운 게 들어가면 딱 잡혀가지고 이게 안 흔들릴 거거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자분의 골수강에 맞는 크기 중에 좀 두꺼운 거를 좀 넣어놓는 게 좀 좋죠. 거의 뭐 이 정도의 인공 연골 두께 정도면은 거의 그 재수술용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수술할 때 두께 정도의 인공 연골로 잘 맞춰놨어요. 이 보면은 여기랑 또 이렇게 높이가 좀 다르죠. 요만큼의 높이가. 요거는 이제 내측이 뼈가 좀 많이 상해했을 때 내측 뼈 상한 높이만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밑에다 좀 대는 거예요. 근데 저게 뼈하고 잘 붙어야 돼. 이게 뼈하고 인공관절 사이를 시멘트로만 무조건 채워놓으면 버티는 게 아니에요. 최대한 뼈하고 인공관절 자체가 직접 딱 붙게 저런 식으로 한쪽이 좀 두꺼울 수도 있고 양쪽이 같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직접 뼈하고 인공관절이 붙어 있을 수 있게 저런 식으로 잘 조립해서 좀 넣어야죠. 수술 후에 인공관절이 정면 사진 잘 들어가 있고요. 옆 사진에서도 보면 인공관절이 위아래가 잘 들어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. 수술 후 정렬도 수술 전보다는 좀 많이 좀 맞았거든요. 거의 왼쪽이 훨씬 더 좋았는데 수술 전에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오른쪽이 조금 더 좋은 걸 좀 볼 수가 있고요. 스템 자체가 위아래 뼈에 거의 좀 딱 맞게 좀 들어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수술을 잘 해놓으면 당연히 수술 전보다 인공관절의 모양이 뼈랑 잘 맞아요. 그 다음에 인공연골 두께도 거의 웬만한 어떤 첫 번째 수술 정도의 적당한 두께를 좀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술하고 이틀째부터 걸을 수 있고요. 수술하고 이틀째부터 무릎 구부렸다 폈다 가능하고 이분은 뭐 수혈도 안 했어요. 수혈도 뭐 굳이 할 필요 없는 정도. 2주 만에 그냥 실밥 다 뽑고 140도 꺾고 이제 퇴원하셨죠. 지금 뭐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재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수술장 안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골수강에 잘 맞는 스템을 넣고 균형을 잘 맞춰 놓고 뼈가 로스된 만큼 인공관절을 잘 조립을 해가지고 넣어 놓으면 인공연골 적당한 두께로 균형 잘 맞춰서 수술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요거는 이제 감염 케이스는 아니고 인공관절이 뼈에서부터 이렇게 흔들리면서 뼈가 좀 녹아서 생기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런 케이스 사실 어려워요. 왜냐하면 뼈가 정상 모양이 아니야. 이미 녹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인공관절 넣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수술 잘 해놓으면 상당히 빠른 회복, 오히려 첫 번째 수술보다도 더 빠른 회복을 좀 볼 수 있죠. 인공관절 다시 하셔야 되는 분들 요새 기계도 많이 좋아졌고요. 수술 기술도 많이 발전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좋은 선생님 찾아가서 수술 잘 받으시고 완쾌하시기를 바랄게요. 되게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